예, 안녕하세요. 깊은 홍달입니다. 삼국지 강독회 2회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동탁을 죽이려고 하는 장비를 보았고요. 그를 말리는 유비와 관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인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에 관해서는 이런 표현이 있네요. 광액, 활면, 호, 재, 웅, 요. 넓은 이마에 트인 얼굴, 호랑이 몸에 곰의 허리. 어떤 인물인지는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 리, 심, 리, 하, 채. 여기서 준은 주준이라는 인물을 말합니다. 앞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대장군 하진이 세 사람을 뽑아서 이들을 관군에 이끄는 장수로 삼습니다. 노식, 황보숭, 주준 세 사람입니다. 역사에서 이 세 사람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 관군이 황건적을 맞서서 어떻게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삼국연의, 그러니까 삼국지 이야기에 따르면 이 관군은 오합지졸이고요. 당연히 노식이나 황보숭, 주준도 그렇게 빼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주준도 황건적 일당을 맞아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읽어보죠. 준리, 심리, 하체. 주준은 심리를 떨어져 하체, 이때 채자는 성체, 목체 따위로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황건적을 상대하다가 심리를 떨어져서 영체를 세우고는 방요공타, 막 공타, 공격하려고 했을 때 홀견, 정동, 일표, 인마도래. 홀자는 갑자기, 문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호련이 이런 표현을 쓰죠.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면 동쪽에서 일표인마, 한때의 사람과 말이 돌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수많은 병사들 이끌고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거죠. 위수일장, 그 수, 우두머리에 일장, 한 장수가 있었는데 생득 광액활면, 생긴 것이 광액활면 호체웅요. 예. 앞서 소개했던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이마는 넓고 얼굴은 튀어 있으며 호랑이의 몸에 곰의 허리를 가진 사람. 어떤 모습이 그려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도 크고 덩치도 산만한 그런 사람이 좀 이 표현에서는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군 부춘이냐? 오군 출신의 부춘 사람이었다. 삼국지가 위촉오라고 하는 세 나라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삼국연의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면 글쎄요, 상대적으로 오나라 서술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뭐 없진 않은데 그래도 유비나 조조 등의 이야기에 비하면 상당히 적어요. 예, 오군 출신 이 인물에 관한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연 누구냐? 성, 손, 명견, 자, 문대. 성은 손이요. 이름은 견이었고 자는 문대였다. 손견 문대. 맞습니다. 손견을 이야기합니다. 강동의 호랑이라 불렸던 오나라 시족격인 인물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조조나 유비에 비해서는 서술이 짧기도 하고요. 등장해서 하는 활약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몇 회 안 돼서 바로 모습을 감춰버리죠. 그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무자지후. 그는 손무자, 손무, 훗날 손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손무의 후예였다. 이 손무에 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사기열전에 오기 손자열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시면 이 손무라고 하는 인물이 오나라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연 17세, 나이 17살 때 여부지 전당, 아버지와 함께
전당에 이르렀는데 황석영의 역을 보면 이 전당은 호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견 해적 10여인. 견 보았습니다. 해적 10여인. 해적들이 열 남짓한 사람들이 겁취 상인 재물 겁박해서 빼앗는 것을 상인들의 재물을 안상 분장. 그래서 안 기슭에서 분장 그 작물을 빼앗은 물건들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의감 넘치는 소년 장수가 이를 가만히 볼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견위부왈. 손견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차적가금야. 차적 이 도둑놈들은 이 해적들은 가금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놈들 한번 상대해 보겠습니다 하는 표현인 거죠. 수 분력 제도 상한. 이에 힘을 떨치며 칼을 제도 빼어들고는 상한 기슭으로 올라갔다. 양성대규. 양자는 떨친다는 것이고요. 성자는 소리, 대자는 크게, 규자는 부르짖는다는 거니까 고함을 질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장수 하나가 칼을 빼어들고 고함을 칩니다. 이놈들아 하고 소리치는 거겠죠. 그러면서 동서지휘 여환인상. 동쪽 서쪽으로 이리저리로 지휘하며 마치 환인상. 환인 사람들을 불러오는 듯한 상 모양이었습니다. 소년장수 혼자서 나섰는데 꾀를 낸 거죠. 사람들을 불러오듯 지휘를 하듯. 적이위 관병지. 도적들이 이 해적들이 관병 관군이 이르렀다고 여겼습니다. 그러자 진기 재물 분주. 진 모두 기 버리고 재물들을 버리고 분주 도망가 버렸습니다. 견 간상. 그런데 손견은 간상 쫓아가서 살일적 해적 가운데 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유시 군현지명. 유시 이런 이유로 군현에서 지명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리하여 천위교위 천거되어 교위가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군 땅에서 활약했던 손견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황건적을 소탕하러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삼국지가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때 중국은 지금 지도에 있는 중국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사방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읽어서는 이게 대체 어디서 벌어지는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은 알긴 힘듭니다. 유비 형제들이 북쪽에서부터 출발했다면 이 지금 송견은 남쪽에서 출발해서 지금 중원 지역의 분쟁에 이게 자신도 이름을 알리기 위해 뛰어드는 거죠. 사실은 삼국지 강독회를 하면서 이 송견 부분을 읽어야 할까 조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본문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명색이 삼국지인데 오나라의 시족격 되는 이 인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소개를 합니다. 송견은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삼국지 초반에 인상을 남기고요. 몇 회 뒤에 훨씬 더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인물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죠. 다음 시간에 만날 그 문장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해민적 인득아마. 백성들을 해치는 도적 같은 놈아, 나를 아느냐? 과연 이게 누구의 말인지, 그리고 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